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호르몬의 특징에 대한 내용 전반에 관해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호르몬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분비되는 기관이 내분비샘에서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져서 혈액으로 분비가 되는 화학 물질을 우리가 바로 그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호르몬은 특정한 표적 기관에만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 표적 기관에서 표적 세포의 대사 활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물질을 우리가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호르몬은 많은 양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적은 양으로 효과가 크며 그 효과가 나타나는 시간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과다증과 결핍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호르몬의 중추는 간내입니다. 특히 간내의 시상하부에서 이루어지고 뇌하수체는 또한 다른 뇌분비샘의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러한 뇌분비샘에서 조절하는 역할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뇌하수체인데 우리 인체에서 전반적으로 그 뇌분비샘을 한번 살펴보면 그 지금 뇌하수체가 있습니다. 뇌하수체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목 밑에 보면 갑상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신장의 옆에 보면 부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자에서 또 분비되는 곳, 그 다음에 정소와 난소와 같은 성호르몬을 분비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이러한 뇌분비샘에서 분비가 이루어지는 호르몬들을 한번 살펴보면 우선 그 뇌하수체는 다른 뇌분비샘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뇌분비샘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히 부신을 조절하고 그 다음 갑상샘, 그 다음에 젖샘, 그 다음 뼈나 근육, 일단 정소, 난소와 같은 이런 호르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그 다른 뇌분비샘입니다. 정소, 난소, 그 다음에 갑상샘, 부신 뭐 이런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이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크게 이제 전엽과 후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엽에서는 부신 피질을 자극하는 호르몬입니다. 그 다음에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 그 다음에 젖 분비 자극 호르몬, 젖을 유선을 젖샘을 자극해서 젖이 많이 분비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거는 특히 사람의 경우에 출산하고 난 뒤에 많이 분비가 되는 호르몬입니다. 그 다음에 난소에서 에스트로겐, 정소에서는 프로게스테론과 같은 호르몬, 그 다음에 세포 생장을 촉진하는 생장 호르몬이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뇌하수체 후입에서 분비되는 것은 항이뇨 호르몬입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은 콩팥에서 수분 제흡수를 촉진하는 호르몬입니다. 일명 바소프레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바소프레신. 그 다음에 이제 옥시토신은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가 되는데 그 자궁 수축 호르몬입니다. 출산이 일어날 때 자궁이 수축되면 이제 출산이 일어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자궁 수축 호르몬 옥시토신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한번 호르몬을 한번 작용을 한번 살펴보면 자, 우선 그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앞에서 호르몬의 특징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그
과다증 및 결핍증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생장 호르몬이 세포 생장을 촉진하는 쪽인데 결핍이 되면 난장이가 되고 과다하면 거인증이 됩니다. 그리고 갑상샘 자극 호르몬, 이 호르몬이 거의 티록신을 분비 촉진하는 호르몬인데 그 결핍되면 갑상샘의 기능이 저하되고 너무 많으면 갑상샘종이라 그래가지고 목 밑이 이렇게 부어오르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신 긋질, 일명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부신 결핍되면 부신 기능이 저하되는 쪽입니다. 그 다음에 여포 호르몬이라든지 황체 형성 호르몬 같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 3학년 가면 이 호르몬에 대한 얘기를 여러 가지 그 생리 주기라든지 생식 주기에 대한 얘기를 배우게 되겠지만은 하여튼 생식과 관련된 기능이 저하되거나 퇴화되는 형태를 볼 수 있고 저분비 자극 호르몬인 프롤락틴이 분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샘발육이 부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엽에서 분비되는 항인 호르몬, 요거는 이제 그 콩팥에서 수분제 흡수를 촉진하는 호르몬인데, 그리 요붕증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결핍되면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기게 되고, 옥시토신은 자궁 수축 호르몬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아기를 낳을 때쯤 돼 가지고 분만 예정일이 되었는데 아기가 나오지 않을 때 분만 촉진제라는 것을 맞습니다. 바로 이 분만 촉진제의 성분이 바로 옥시토신과 비슷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상샘에서는 디록신이 분비가 되는데 물질 대사, 특히 세포 호흡을 촉진하는 호르몬. 그래서 크레틴병과 바제도병, 결핍과 과다 경우. 그 다음에 칼시토닌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체액 내 칼슘 농도를 감소시키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과정에서는 별로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부갑상샘 같은 건 파라토로몬 그래가지고 는 칼시토닌하고 반대되는 역할입니다. 이 두 가지는 반대 개념에 그래서 많이 분비가 되면 파라토로몬이 많이 분비가 되면 골다공증에 걸리게 되고 그 다음에 적게 분비되면 테타니병이라는 게 걸리게 됩니다. 그 다음 부신 피질, 즉 부신 겉질에서는 알도스테론 하는 게 분비가 되고 그 다음에 당질 코르티코이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하는 혈당량과 관계되는 그런 것들이 분비가 됩니다. 그 다음 속질에서는 에피네프린, 일명 아드레날린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혈당량을 증가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키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이자입니다. 이 이자에서는 바로 알파 세포와 베타 세포가 있는데 알파 세포에서는 글루카곤 그리고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입니다. 그 다음에 베타 세포에서는 인슐린을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서로 반대 작용을 합니다. 혈당량을 감소시키고 증가시키고 특히 이 인슐린이 부족할 때는 바로 당뇨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생식샘에서는 정수와 난수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정수에서는 테스토스테론, 남자의 2차 성징을 발현시켜주고 난수에서는 여포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이거는 2차 성징 자궁벽의 발달을 촉진시켜주는 호르몬입니다. 그 다음에 황체에서는 황체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이 분비가 되는데 배란을 억제하고 임신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 체내에서 분비가 되는 여러 가지 호르몬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호르몬과 신경계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호르몬은 혈액에 의해서 운반됩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지는 표적 세포에 작용을 하는데 전달 속도가 느립니다. 느리지만은 효과는 지속적이고 작용 범위가 넓은 것을 볼 수가 있고 반면에 이 신경계는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달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전달 속도는 빠르지만은 효과는 일시적이고 작용 범위가 좁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경계와 호르몬이 조금 작용하는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호르몬의 분비 조절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호르몬의 분비량 조절은 피드백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중추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분비된 호르몬의 변화가 바로 중추의 기능을 다시 억제하는, 그래서 호르몬 분비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다시 말하자면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티록신 분비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티록신은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바로 티록신입니다. 근데 이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분비가 되기 위해서는 뇌하수체 전엽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야만이 분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만약에 갑상샘에서 티록신의 농도가 증가하면 시상 하부에서 바로 그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인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놈이 감소하게 되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역시 TSH, 요거 TRH는 뇌하수체 전엽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방출하라는 명령이 내려가는 쪽입니다. 그래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이게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인자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게 분비되면 뇌하수체가 자극을 받아서 일단 요놈이 감소하게 되면 또 뇌하수체 전엽이 감소되기 때문에 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입니다. 이거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 이 호르몬이 분비가 감소되어서 갑상샘이 적게 티록신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러면 티록신의 농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역으로 이제는 TRH나 TSH가 증가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갑상샘에서 티록신의 양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계속 하다 보면 또 증가하게 되고, 증가하면 또 억제하고, 이런 식으로 피드백 조절에 의해서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호르몬과 호르몬의 분비 조절에 대한 얘기를 쭉 한번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쭉 하자면, 자, 호르몬이라 하는 것은 뇌분비샘에서 분비가 되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입니다. 이런 화학 물질인데 표적 기관에만 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적은 양으로 생리 기능을 조절해주고 혈액으로 분비되기 때문에 특별한 분비관이 없습니다. 분비관이 없고, 그 다음에 이 호르몬은 일반적으로 종특이성이 없습니다. 종특이성이 없다는 얘기는 특히 척추동물에 있습니다. 척추동물에서 만약에 소의 인슐린은 사람의 인슐린과 똑같은 역할을 나타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부 반응도 없고, 이런 걸 바로 종특이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적어서 안 되는 과다증과 결핍증이 있고, 특히 그 시상하부가 중추가 되며, 간내 시상하부가 중추가 되며 뇌하수체는 다른 또 뇌분비 기관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뇌분비샘에서 다른 어떤 뇌분비 기관을 조절하는 게 바로 우리가 뇌하수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뇌하수체는 갑상샘을 조절하기도 하고, 그
그다음에 정수와 난수와 같은 성호르몬이 분비되는 것, 부신. 하지만은 이자는 분비하지는 않습니다. 조절하지는 않습니다. 그 뇌하수체의 작용을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이자의 특징은 뭐냐 하면 그 내분비와 외분비를 함께 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자 같은 경우는 내분비, 다시 말해서 방금 이야기했는 내분비선에서 분비가 되는 것은 내분비선 또는 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인슐린이라든지 글루카곤을 분비해가지고 혈당량을 낮추어 주거나 또는 높여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거기에 비해서 반면에 외분비샘은 소화액입니다. 그죠? 소화액을 분비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특히 이자에서는 3대 영양소를 분해할 수 있는 모든 소화 요소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자는 내분비와 외분비를 함께 겸하고 있는 분비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쭉 여러 가지 호르몬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호르몬에 분비되는 기관이라든지 특징 이런 것을 잘 숙지를 하고 특성도 설명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주요 내분비 기관과 거기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기능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잘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다음 시간에 분비가 될 이야기가 될 항상성 유지와 관련돼 가지고 뒤에 조금을 언급을 했습니다. 언급은 했습니다만은 그 분비량 조절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한번 신경 써서 살펴보고 여러 가지 질문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수업 시간에 바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긴 시간 수업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 디딤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